안녕하세요. 2분기에 한국 경제가 경기 후퇴, 즉 리세션에 빠질 것인가, 이 주제로 한번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미국과 한국의 GDP부터 한번 구경하시죠. 예. 이미 지난주부터요, 오늘도 신나게 놀자 이 시간에 한국 GDP는 예상보다 나쁠 거다, 미국 GDP는 예상보다 좋을 거다, 이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좋을 거라는 예상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연율 3.2% 분기 고도 성장하고요. 한국은 나쁠 거라는 예상을 압도적으로 하회하는 충격적인 마이너스 0.3% 성장했습니다. 2분기에 한 번만 더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리세션 상태입니다. 경기 후퇴, 즉 리세션의 정의는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이죠. 한국 경제 리세션 가능성 이제 배제할 수 없고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기다렸던 듯이 말이죠. 해외 주요 IB, 즉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연율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JP 모건이 2.6에서 2.4로 깎고요. 안츠가 2.5에서 2.2로 깎고요. 오늘 월요일은 노무라가 2.4에서 1.8로 까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 이거죠. 이거 판단하려면 추가로 2분기 실적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실패한 이 좌파 정책을 바꿀지 아니면 계속 밀어붙일지 이것도 이제 변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분기 이후에 한국 GDP 결정 요인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DP 구성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그죠?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순지출, 즉 정부 지출 빼기 세금이죠. 또 순수출입니다. 수출 빼기 수입이고요. 이 중에서 핵심 성장 엔진은 기업 투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소비 부문을 보면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이지만 GDP 성장 기여도는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수 중심 경제라고 할 수 없죠. 특히 한국은 가계 부채가 위험 경고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소비 여력, 소비에 의한 성장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정부 부문은 초과 세수는 경제 순환 시스템에서 누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고요. 또 재정 투자나 복지 지출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면 이는 이제 GDP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 순지출 이거는 소비를 통해서 GDP 성장에 기여한 흔적, 이거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결국 성장 기여도는 기업 투자와 순수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2분기의 회복 또는 추가 박살 여부를 결정 짓게 되겠죠. 수출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환율이 크게 올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이제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2분기에는 이제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수출 부정적 요인은 이게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이외의 부분에서 지금 수출이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 투자 보면서 이거 함께 살피겠습니다. 1분기에 한국 경제가 박살난 것은 기업하기 힘든 환경 때문에 기업의 투자 감소가 계속되어 왔고 그 누적된 효과가 반도체 수출 감소와 더불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밖으로. 그동안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서 산업 전반의 투자 감소, 국내 기업 활동 둔화 현상 이런 게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반도체가 어려워지니까 비로소 드러난 겁니다. 마치 썰물되면 잠겼던 것이 드러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높은 생산비 구조,
또 사실상 상속을 부정하는 이런 어떤 역사상 가장 나쁘게 보이는 이런 상속세법, 이런 게 사유재산 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 투자하면은 덩신이죠, 뭐. 예. 한국 법인세 지금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에 투자하고 회사를 성장시킨 후에 죽어버리면 국가가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65%까지 강탈을 해갑니다. 이거 마련 못하면요, 회사 넘어가는 것이고요. 설사 이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한다 해도요, 이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당시에는 이 원가로 다 계산된 것인데, 이 평생 키운 회사 상속세 계산할 때는 그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현금으로 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할 당시에는 회사가 좋은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손해예요. 차라리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선진국은 상속세 폐지하거나 있어도 사실상 실질 부담은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상속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 기업 활동과 사비 활동에 모두 필수품인 기름, 이 유가, 그러니까 유류세가 거의 한 60% 상당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과도합니다. 이렇게 높은 기름값은 기업의 생산비 높이고요, 가게의 가처분 소득 감소시킵니다. 예? 이 지금 필수품인데 여기 이렇게 높은 세금을 강탈해 가는 것은 정말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은 노동비용,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두 높은 생산비로 귀결됩니다. 임금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어서 거의 독과점 시장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불합리하죠. 불합리하다는 것은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책은 법인세 낮추고 상속세 폐지하고 유류세 폐지하는 대신에 부가세 정도로 하고요, 최저임금 대폭 줄이고요, 노동시장의 자율성, 유연성 높이고요, 이념노조, 정치노조 이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업은 앞으로도 한국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지구 경제는 시장에 국경, 국적 이런 게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이란산 원유 수출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경제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경, 국적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시장은.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도 지구촌 전체에서 가장 최적한 생산 구조, 이런 투자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지금 투자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외국 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오늘 투자 안 하면 내일 생산 없고 고용도 없고 수출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 투자 부분이 해결되어야 장기적으로 수출 회복되는 것이죠. GDP 살아날 것이고요.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팔려고 노력한 결과가 수출이라는 통계에 잡히잖아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 LG전자가요, 평택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의 하이퐁으로 모두 해외 이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의 하이퐁에 저가 모델 만들고 있었고 평택에서 스마트폰 만들고 있었는데 도저히 생산비가 너무 높아서 이 생산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전한 겁니다. 이전한 이유는 생산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값이면 한국이 낫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요. 같은 값이면 한국이 낫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해외 이전 안 할 겁니다. 베트남으로 가면은 한국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많은 단점을 보상하고도 생산비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투자 늘고 생산 늘고 고용 늘고 수출이 늘 것입니다. 한국에는
투자 줄고 생산 줄고 고용 줄고 수출 줄고 수입이 늘 것입니다. 그만큼 GDP 감소 요인입니다. 이것은 뭐 반론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한국의 자동차 생산, 국내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요. 해외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미 해외 생산이 국내 생산을 추월한 지 오래되었죠. 그만큼 국내 투자 줄고요. 생산 줄고 고용 줄고 수출 줄고 GDP 감소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의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그 산업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논리적입니다. 네. 더욱이 이 좌파 정부는 그동안 그 기업들 가혹하게 생지랄질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떠날 것입니다. 예. 극단적으로요, 현대차가 국내 생산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 생산도 없고 국내 생산직 고용도 없어지겠죠. 예. 현대차는 해외 생산하는 거 수입 판매하면 그만입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위에서 제안했던 그런 대책들은 거의 뭐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저 사람들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상되는 대책이라는 거 제가 한 두어 가지 지금 떠오르는데요. 결론은 효과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우선 일단 급한 대로 전격적인 금리 인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효과 있을까? 근본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금리가 높아서 투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실질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그 당면한 리세션 위험은 금리 인하로 해결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 재정 투자를 늘려서 뭐 한다면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겠죠. 뭐 이것은 일시적으로 GDP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지속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장기적 구조적으로 기업 투자 방해하는 요소들 제거를 하고 떠나는 한국 시장에서 돌아오는 한국 시장으로 변하지 않으면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 리세션 이런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2분기에 그 과연 리세션에 빠질지 말지 이것은 지금 판단하기는 이제 그 매우 데이터가 제한적이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은 저는 그 리세션 간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책이 무엇일 것인가? 그 대규모 그 인프라 투자, 재정 투자는 해버리면은 수치상으로는 뭐 리세션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고 볼 일인데 그러나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회복되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회복될 것이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 그러다가 좀 나빠지면은 또 마이너스 성장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우리 그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이제 집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GDP가 위로 가든 밑으로 처박히든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가면은 롱 포지션 취하고요. 내리면 숏 포지션 취하면서 신나게 놀면 그만입니다. 네. 그러나 참 그 우리 한국은 이 사랑하는 조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GDP 올라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안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망하는 중공의 인버스 투자에서 돈 벌면 신나는데 이 망하는 한국의 인버스 투자로 돈 벌면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그 정부 정책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신선한 주제로 신나게 놀겠습니다.